마이크 쓰면 됩니까? 아. 제가 싫어하는 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뱀이고요. 둘째는 높은 곳. 셋째는 3명 이상의 시선인데 여기 높은 곳과 여러 명이 시선이 있어가지고 지금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1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박창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1회 박창규의 간증을 하겠는데요. 간증이라고 얘기하면 좀 간지러워서 그냥 브리핑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457 비자를 이렇게 받았다. 부제는 인생의 노란 신호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화투장을 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그리고 두 장으로 보는 섰다 이렇게 두 장이 보는 거 있잖아요. 장땡이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도리직구땡, 그리고 4명이 하면서 1명 광을 파는 고스톱, 이런 게 화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고스톱을 칠 때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내가 가진 펜은 없는데 그냥 뒷장을 깠는데 남이 쌓아놓은 패를 먹었을 때, 이거를 이때 가장 고스톱의 희열을 느끼는데, 이거를 종교학적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57 비자를 이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냥 너무 얘기가 기니까 간단하게 2011년 3월 4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011년 3월 4일 날 저는 호주에서 풀지 못한 3가지 숙제를 남겨둔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량 문제였고요.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였는데, 이제 저는 한국에 가가지고 IELTS 시험을 봐가지고 275 6.0을 받아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가지고 호주에 다시 오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호주에 모든 짐을 다 남겨둔 채 그냥 제가 한국에서 잠깐 있을 만한 짐을만 챙기고 여러 성도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목사님이 안 시켰어요. 저 사람은 다시 올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갔는데 그게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안 됐습니다. 총 4번의 IELTS 시험을 이제 한국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시험을 2011년 5월 14일 날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4번의 시험을 다 서울 교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마지막에 그 5월 14일 날 봤던 시험은 서울 교대상의 학교 측의 사정으로 지금 무슨 중학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설해마을에 있는 그런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겠는데, 시험 보기 전에 그날 마음이 참 한결 부드럽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좋았고 점수가 잘 나와서 이 점수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책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책상에 밑에 이렇게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랍에서 이렇게 손을 넣어봤더니 교과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또 남의 거 보면 안 되는데, 어릴 때 그 도벽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 책 한 권을 딱 꺼냈는데 그 교과서에 그 표지가 오페라 하우스가 딱 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인근에 있는 트레인 스테이션을 딱 갔는데, 이 간판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철역 가면은 막 무슨 광고 나오고 막 이렇게 화면 이렇게 막 변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거기에 웰컴 투 오스트레일리아, 뭐 시드니 방문해, 뭐 이렇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내가 호주에 갈 수 있겠구나. 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2주 뒤에 2011년 5월 27일 날 제 생일 아니었습니까? 7801-1545-719 오전 9시에 이제 한국은 이제 정확히 2주 뒤 아침 9시에 그 IELTS 점수가 개봉이 되거든요. 아침 9시 되자마자 인터넷을 켜고 봤는데 6.0이 안 나왔습니다. 가지고 내 생일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막 사인 2개나 막 보여주고
뭐 사람 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잘 보여주나 말지 사람 왜 들었다 놨다 하나 막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불러서 대낮부터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2달 동안 막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뭐 밤문화에 젖어 있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헐주를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가라.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도 호주 가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너한테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라. 그리고 가는 첫 비용은 아버지께서 서포트를 해주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2011년 9월 26일 날 호주의 시드니 공항에 다시 입국을 해가지고 영길이 형께서 픽업을 나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2차 시드니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올 때는 많이 이렇게 막 자신감도 있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 밑에 가가지고 막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지금의 저희 그 목자로 계신 변집사님께서 지금 그때는 저희 목자님도 아니셨거든요. 근데 저희 동산교회 계시다가 세장교회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도 그렇게 유대관계 물론 예전에 이제 골프도 몇 번 치고 그랬는데 유대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출근해라. 여기 벨리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벨리걸 축직을 해가지고 참 그 어린 친구들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팀장님께서 잘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제 별명이 왕의 남자였어요. 어려운 거 안 하고 쉬운 일만 이렇게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 왕의 남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토요일마다 그분은 픽업을 당해가지고 바닷가에 끌려가서 고기를 잡고 손질해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상납하고 그런 게 저는 그게 불만이 없었고 저도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즐기고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서 많이 그쪽에서도 이쁘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재야에 붙여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3년 7월에 1년 반짜리 맨 처음에 호주를 넘어왔을 때 비자가 끝나고 이것을 갱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또 아시는 분이 그 영어학교 사장님이셨는데 그러면은 주에 100불만 내라 자기가 학교 안 나와도 되는 조건으로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토록 소망했던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7월에 이제 비자가 또 끝나잖아요. 근데 내가 브라질 월드컵을 호주에서 볼지 한국에서 볼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학생 비자 연장은 나한테 이건 의미가 없다. 내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주에 몇백 불 버는 걸로 살 수도 없고 한국을 가는 게 맞겠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비자에 빗자만 나와도 앞 뒷자는 A씨가 막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같이 딜리버리하는 다른 외국 사람이랑 막 엘리베이터에서 싸우고 막 이러는 와중에 2013년 12월 31일 날 이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뭐 시편 73편 24절 말씀인데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 그러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교훈이 뭘까 생각하다가 앞에 교훈이라 하면은 삶 공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가자. 삶 공부가 끝나는 시점이 비자가 끝나는 시점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니까 삶 공부하고 한국 그 공부한 그 마음 가지고 한국 가면 뭐라도 못하겠냐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생명의 삶을 하겠다고 제가 먼저 신청하는 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하셔야죠 그러길래 이런 지하에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본인이 하라고 해놓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건 좀 뭔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삶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장모사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삶 공부를 하는 와중에 무엇을 기대하냐 물어보시기에 저는 솔직히 뭘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왠지 기대를 하고 하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용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께서는 기대해도 된다. 본인의 그런 얘기 하시면서 기대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기대 안 했어요. 뭐, 비자 생각,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그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고, 그냥 기대 없이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삶공부는 삶공부대로 진행이 되고, 비자는 비자대로 하루하루 줄어가고, 이제 한국 갈 날도 다가오고, 그냥 그러던 중에 2014년 3월 29일 날 그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골드코스트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더 좋은 조건에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너 가니까 네 빈자리 있으니까 너네 회사 한번 소개시켜 줘봐라.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가 소개시켜 줄 수는 있는데 바로 사고칠은 안 해줄 거다. 그러길래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냥 3월 29일 날 그렇게 만났는데 며칠 뒤에 4월 2일 날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이제 잠을 자면서 모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죠.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안작 브릿지로 추정되는 그런 다리를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이 졸린 거예요. 이러다가 브릿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졸려서 꿈에서 제가 기도를 막 너무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릿지를 딱 내려가니까 저쪽에 넓은 공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 차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는데 45인승 리무진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아주 버스를 탔죠. 저기 뒤에 좁고 맨 어두운 자리가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더니 앞자리에 어떤 뚱뚱한 아저씨가 딱 앉더니 의자를 뒤로 확 제껴가지고 제 자리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현실 같았으면 이봐 아저씨 이렇게 할 텐데 파이 멘탈리티를 발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저 옆자리를 이렇게 봤더니 양지 바른 곳에 아주 넓은 의자에 앞에 테이블까지 있는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리를 앉아야겠다 하고 그 자리를 가서 앉으면서 여행이 시작되면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분명히 태몽은 아닐 것이고 개꿈인가? 근데 개꿈이면은 한 반나절 지나면은 잊혀져야 되는데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꿈을 꿨죠. 꿈을 꾸고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이제 오후에 학교 청소하면서 변기를 닦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제가 또 모르는 번호는 안 받지 않습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박창규 씨?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유태웅 씨한테 연락처 받아가지고 전화드립니다. 근데 그 태웅이라는 친구가 같이 만났던 그 친구가 예. 일자리 구하신다고요? 그래. 아니요. 저 일자리 안 구하는데요. 저 457 비자 해주는데 구하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 구하시는 줄 알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 좋은 일자리 있어요. 그냥 그러시냐고요. 그러면 그 비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랑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비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비자 요건이 되냐? 물어보길래 이런 조건은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목요일날 오후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비자를 해준다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통보했장 했는데 안 되는데요? 저 내일 일 가야 되는데요? 어차피 제가 아무리 캐주얼로 일하지만 퇴근 후에 하루 전날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저 내일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저는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오늘 밤에 만날까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데요? 저 약속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 인터뷰로 합시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목요일날 밤 약속이 목사님과의 생명의 삶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충실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배짱 챙기는 게 그 사람한테 먹혔는지 나중에 이제 4월 3일날 그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고 4월 8일날 여기 그 사람이 이제 사장님이 골드코스트 사람이라 자주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빨리 나를 보고 가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똥배짱을 부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8일날 여기 담당자랑 과장이랑 면접을 보고 4월 9일날 그럼 비자를 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4월 15일날부터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첫 출근하는데 하자마자 그날 236불짜리 딱지를 떼고 무슨 이게 내가 별리걸 일하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딱지를 뗀 적이 없고 연대까지 호주에서 운전하면서 단 한 번 딱지를 80불짜리 10km 과속으로 뗐는데 일한 첫날 236불짜리를 딱지를 떼나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반띵합시다. 당신들 나 트레이닝도 안 시키고 보통 그런 일 하는데 2주에 트레이닝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하자마자 인보이스 주면서 갔다 와라. 네, 알겠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다급한 마음에 로딩 존이라고 보고 차를 세웠는데 3시 반 이후로는 거기가 노스타핑으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반띵할 수 없다. 원리가 원칙이 그러니까 반띵할 수가 없다 해서 반띵을 안 하고 제도 생돈 이제 다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첫날부터 그렇게 딱지를 떼긴 했지만 딱지는 내 돈으로 낸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더니 일한 지 2주 만에 이제 웨이지도 50% 올려주고 그러고서 이제 5월 7일 날 비자를 접수를 하게 돼요. 근데 5월 7일 날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 5월 7일 날 접수를 하게 된 그 IELTS 점수가 3년 전 5월 14일 날 봤던 불과 익스파이어를 일주일 앞에 두고 그렇게 노란 신호불 통과하듯이 그렇게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7일 날 여러분 다시 아시다시피 7805-754579 제 생일날이죠. 이날 왠지 느낌이 좋은 거예요. 또 왠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민성에서. 근데 이민성에서 정말 연락이 옵니다. 5월 27일 날 추가 서류 내라고. 그러니까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쉽게 가는 게 없더라고요.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되게 승인이 안 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5월 27일 날 승인이 났으면 진짜 이거는 아침 막장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요거도 먹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해서 정말 그 느낌이 3년 전에 제 생일날 받았던 IELTS 점수로 이번에 457 비자를 썼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돼가지고 그때 보여주셨던 그 사인이 좀 늦었지만 3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한테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체 비자를 내주지만 모든 비용은 저보고 이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근데 이제 그 돈이 5,385불이었어요. 수중에 2,000불밖에 없었는데 5,385불을 어떻게 만드나. 왠지 모르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될 것 같았는데 4월달, 5월달 제 통장에 찍힌 금액이 1,700불이 찍힌 거예요. 고스톱 쳐서 딴 게 아니고요. 별리걸 쪽에서 이렇게 정상에서 많이 남았던 그 금액,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했던 금액이 양쪽에서 웨이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10,0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예비해 주신 그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아직도 통장에 약간 남아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놀라운 책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 가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시니까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신기하다고 저를 보면 연대까지 자기가 비자를 줬던 사람은 여기서 일했던 사람은 2명을 비자를 줘서 사업체 비자를 내줬었는데 한 명은 불미스러운 일로 어떻게 잘렸고 한 명은 본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한 명은 이 비자를 담당했던 그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사업체를 캔슬이 되면서 그러던 그냥 일을 하다가 골드코스트에서 좋은 자리에서 갔고 근데 그 자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뒷장 먹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차도 안 준다 막 그랬는데 왜 나한테 차를 줘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과 조곤조곤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출퇴근하라고 차도 내주시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기름도 나야 되니까 법인카드도 내주고 그래서 차를 2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이제 커가는 회사이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손을 뻗치고 있어서 시드니에서도 더 사업을 이제 확장하려는 그런 추세에 기존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 지인이냐면이나 승훈이 같은 경우에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포기하면서 이렇게 사업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스톱이 뒷장 맞은 것처럼 이렇게 배짱 튕겨가면서 했는데 그렇게 적은 웨이지도 아닌 걸로 이렇게 받고 있고 가지고 참 감사했고요.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고 저도 이제 그쪽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축구 경기인 것 같아요.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기를 포기했을 때 그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이나 아니면 몇 년 전에 아예 점수가 안 나왔다고 더 이상 그런 삶의 진로가 안 보인다고 한국을 갔으면 이런 그런 좋은 결과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 공격수가 됐든 수비수가 됐든 골키퍼가 됐든 그 경기를 즐기고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누가 사무실 제가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온 거였잖아요. 전혀 저는 사무실 비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에 이런 말을 썼대요.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한테 인간을 타락시키는 법을 가르치는데 조카야 인간들이란 참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란다. 그들에게 시련을 주면 줄수록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렴. 그리고 한 방에 훅 보내버려. 지금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든 사람들 많은데요. 이렇게 힘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탄의 그런 계략대로 가는 게 아닌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찾기는 좀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하고 나약함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